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이제 공개통변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주는 제임스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주하고 사연인데요. 을해년, 이모월, 개미일, 병진씨의 사주를 가지고 계세요. 자, 이 사주가 제가 정말 사주를 쉽게 접근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가장 과다한 오행 두 가지를 고르면 뭘까요? 일간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토관성하고요. 화재성이 과다해요. 혼잡도 돼 있는데 혼잡이 문제가 아니고 과다합니다. 근데 일간을 가장 세게 극하는 게 관이다 보니까 이 사주는 토관성이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흐르고요. 화재성이 들어와도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이 사주는 신약해요. 어떤 분들은 수가 3개나 있는데 수가 제일 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오행의 개수만 가지고 사주를 따지는 거고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봤을 때 신령하고 실지했고 아무리 개수가 옆에 겁재인 임수를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이게 연지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으나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용신으로 수 비겁이 들어와야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요. 희신으로는 금인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사주의 균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한신은 목식상이 되겠죠. 이 제임스님의 사연을 한번 볼게요. 사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저번에 사연을 한번 쭉 정리해서 읽었더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중요한 연도별로 몇 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06년도에요. 병술년에 학교를 다니시는데 교우관계로 좀 많이 힘드셨나봐요. 왕따나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드셔가지고 요때 왜 힘들었는지 또 적어주셨거든요. 06년도 한번 볼게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화토가 들어와 있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런 사주가 화하고 토가 원국에서 과다하기 때문에 화하고 토가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06년도만 문제가 됐을까요? 네, 2009년에 기축년이었는데요. 이때도 교우 문제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역시 왕따나 친구들 간의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음악을 취미로 즐기게 되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금이랑 수를 끌어오는 활동이에요. 금하고 수가 중요한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학 공부를 하시거나.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학창 시절만 보면 토하고 화가 강해지는 시기 때 어쨌든 재하고 관의 문제가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재성은 재물도 되지만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네트워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관계죠. 좀 넓고 얕은 인간관계. 관성은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조직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뭐예요? 학교죠. 그래서 관이 혼잡이 되지 않고 기고신이라고 해도 뭔가 좀 아름답게 순일하게 들어오면 관을 그래도 기고신이라고 해도 나쁘게 쓰진 않아요. 그 나쁘게 쓰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힘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저 때는 막 1등 떨어졌다고 한 대 때리고 과목마다 막 몇 점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몇 때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억압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힘들어하거나 아버지가 좀 억압적으로 나를 대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재성의 관성을 생해주는 구조로 왔을 때, 특히 혼잡대에서 왔을 때 교우관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누가? 이것도 일간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래도 개수일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왜? 개수가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천간이고요. 주변 환경을 가장 잘 살피는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는데 재간으로 강하게 극을 당하면 개수가 대항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임수라 하는 겁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주는 좀 신약합니다. 그래서 좀 학창시절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 군대 다녀오고 그 전에 영상 관련 인턴 생활을 하신 다음에 대학교에 복학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본인이 생각했던 진로가 있으셨나봐요. 그런데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첫 영상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영상 쪽으로 내가 진로를 좀 파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언론홍보학과를 진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내가 직접 쓴 시나리오로 고등학생 친구들 이끌면서 연출을 하기도 했고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딱 이때 기해년부터 대학교 복학을 하셨는데요. 해수가 겁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진토가 똑같은 관성이라고 해도 아까 기신이라고 그랬죠? 진토는 습토죠. 수의 기운을 머금고 있죠. 그리고 세연에 있는 평관도 습토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금인성을 달고 올 때 토생금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얘는 부정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겁재라고 하는, 겁재가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독립성, 주체성, 그리고 뭔가 내면에 어떤 의지 같은 게 좀 생겨요.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그전과는 다르게 학교 콘텐츠 축제가 있었는데 부위원장으로 본인이 나서가 축제를 즐겁게 이끌었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집안 문제로 좀 힘드셨는데 이 집안 문제가 2018년부터 생겼거든요. 2018년. 이것도 보이세요? 제가 아까 토가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된다는 거. 이때 부모님께서 좀 관계도 좀 힘들어 하셨고 어머니는 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아버지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집안 문제로 많이 힘드셨는데 그게 쭉 이어져서 학교 다닐 때는 성과가 정말 컸고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했지만 19년에 집안 문제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이게 토가 이어져서 그렇고 대신 이제 비겁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사회적인 성과를 좀 어느 정도 내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20년에 금수가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분에겐 되게 긍정적인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살짝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때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좀 심화되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왜 그럴까? 금수가 들어오면 운이 아까 유리하게 흐른다면서요. 근데 사실 이 사주가 안고 있는 약간의 아픔이 하나 있어요. 수와 화의 불균형. 이건 업구랑은 다른 겁니다. 수하고 화가 서로 충월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충월 안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충월하지 않고 서로 붙어있지 않아야 돼요. 대운하고 세운레스도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근데 수하고 화가 서로 부딪히면은 이게 좀 멘탈적으로는 불균형해질 수 있어서 이때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좀 심화됐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내가 비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내가 학교 축제위원장이 돼가지고 막 후배들 이끌고 막 동기들 이끌고 내가 대표가 돼서 영상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주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비대면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우관계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것 때문에 좀 우울증도 생기고 잘 안 풀려서 대인기피증이 좀 심화됐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긴 한데 수하고 화의 불균형인 것도 있지만 나에게 들어온 이 자수라고 하는 비겁의 기운을 내가 코로나라는 시국에 주체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적으로 진로를 정하셨고 열심히 잘 배우셨고 방송사에도 일도 하시고 했는데 이민년 때는 좀 회사 일이 좀 많으셨나 봐요. 갑진년에 이때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정신의학과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되죠? 갑계합토가 돼서 얘가 토로 바뀌죠. 그래서 토가 또 과다해지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2025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드셨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고민하시면서 사주 상담이 아니고 통면을 신청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25년에 을사년을 겪으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영상을 좋아했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고 학교 다니면서 앞장서서 후배들 이끌고 활동도 했었고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기도 하고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고 그래서 영상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커져서 이 진로가 맞나라는 걸 고민하게 되신 거죠. 나에게 과다한 기운을 바탕으로 직업을 삼을 경우 어떨까요? 이 사주가 화토가 강하죠?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적인 센스, 감각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조명, 배우, 인테리어, 디자인, 영상, 미디어 이런 쪽이잖아요. 내가 화가 과다한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일을 하면 즐겁기도 해요. 나랑 잘 맞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영상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드신 이유는 저는 재관이 나에게 기구신이라 조직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신약하기도 하고 개수일간이기도 하고 참고로 모든 천간 중에서 특히 군대라고 하는 빡빡한 환경 이런 데서 뭔가 부조리한 일이 생기면 가장 힘들어하는 일간이 개수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일간이. 일간별로 장단점이 있죠. 개수는 그게 좀 아파요. 조직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사실 사람들하고도 잘 맞춰주고 하는데 재간이 과다할 경우에는 남들에 비해서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더 크다는 거 요걸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사실 식상을 잘 써가지고 관을 극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분이 영상에 대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고 보는데 직장에 대한 어떤 선배들과의 스트레스 업무적인 과다함으로 인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나에게 과다한 기운을 바탕으로 직업을 삼으면 익숙해요. 화가 과다하면 화가 들어올 때 불리하지만 사실 그 업무가 익숙합니다. 제가 병월주 신강인데 전 영상 쪽 일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도 찍고 영상 공모전에도 내고 상도 받고 정말 즐겁게 일했는데 제가 성과를 크게 냈던 때가 언제냐면 또는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용의신이 들어올 때예요. 용의신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분이 영상업계에서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금수가 계속 들어오는 환경이었으면 사실 업무적인 회의감이 크게 안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2028년도에 금이 들어오고 29년도도 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분이 2031년부터 영상업계에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즐겁게 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토가 많이 들어오고 올해는 사화가 이게 사오미로 가잖아요. 방학. 그래서 화의 기운을 너무 많이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이 좀 만만치 않게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왜 협업이 어려웠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수일간이 가진 특수성도 있고요. 재관이 좀 강한 분이라 사실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 자격증, 학위 이런 걸 바탕으로 일하는 거죠. 이분은 영상 전문가세요. 근데 왜 힘드냐? 신약한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있잖아요.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이 직장 일을 하면 직장 나가서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들도 어쨌든 같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도 신약한데 남에게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발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상 쪽 전문가시긴 한데 사회적으로는 커리어도 좀 부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성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제대로 갖고 가려면 퍼블릭한 것보다는 아카데믹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사실 이분에게 참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좀 재관이 많이 들어올 때 업무적으로 힘들어 버리니까 그게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했는데 영상도 맞아요. 근데 이미 지금 갑진년 을사년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고 특히 내년에 병원연 때 영상 쪽 일한다고 하시면 잘 될까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많이 어렵고 정민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민연은 사실 이게 미토가 토가 아니고 해묘미가 돼가지고 얘가 목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하필이면 정화를 달고 와서 얘가 또 바빠지는 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신 게 병원연하고 정민연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내가 돈을 버는 대신에 공부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때 일을 만약에 한다면 좀 많이 힘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공부를 한다면 사실 재성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이죠. 이분에게 인성은요 경금은 정인이고 신금은 편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12연성으로 보면 오화위에서 경금이요 목욕이 되고 신금은 오화위에서 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밖으로 좀 눈이 많이 돌려지는 때라서 공부하기가 좀 꾸준하게 하긴 쉽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2년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이거는 끝까지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차라리 내가 쓴다고 하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실을 끊어놓고 그냥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하면 좋냐? 저한테 물어보신 게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영상으로 갈 것이냐? 적어놓을게요. 일단 두 번째는 공무원이나 행정직 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갈 것이냐. 이 완전히 새로운 길은 뭐냐면 글쓰기하고 마케팅하고 창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홍보학과 나오셔가지고 마케팅 쪽으로도 센스는 있으신 분인데 요게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내가 재성하고 관성이 과다하고 요것 때문에 일이 힘드신 상황에서 요때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그럼 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일을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체계와 질서가 잘 잡혀있는 직장이 있을 거고요. 소규모의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가족같이 일하는 직장 물론 그 가족같이라고 할 때 가족같이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건데 인원이 좀 적은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 바로 옆 사람도 알고 바로 사정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어디를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재성이 과다한데 당연히 소규모의 인원이 있는 곳이 낫다라는 거죠. 왜? 이게 식상하고 가까우니까. 식상은 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내가 한다면 이걸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한다면 모아둔 돈도 없고 한다면 적은 규모 회사에서 정력을 꾸준히 쌓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직장생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무원이 나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2026년하고 27년에 힘든데 학원을 등록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학원을. 돈이 아깝더라도. 그리고
2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성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인성이 들어올 때가 훨씬 낫긴 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영상으로 갈까, 공무원 행정직으로 갈까,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갈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새로운 길이라고 할 때 마케팅도 센스는 있을 건데 내년 내후년은 힘들 거라고 했고, 창작하고 글쓰기 같은 거는 전 잘하는 분이라고 봐요. 식신도 어쨌든 연간에 있는데 얘가 해중 간목의 뿌리도 있는데 미중 을목이 연간에 뜬 것도 되고 식산생재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26년하고 27년에는 자 정리를 할게요. 공부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라. 대신 적게 할 수 있는 일도 병행하며 하면 좋겠다. 그런 직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는 쉬는 회사? 또는 주 4일제로만 일하는 회사?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급여가 작아도 돼요. 저는 이때 왜 뭐가 좀 걱정이 되냐면 사실 26년하고요 27년에는 좀 번아웃이 걱정이 됩니다. 이건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둘 다 번아웃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데 왜 지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 좋겠다고 하냐. 공부를 하기에도 쉽지 않고 일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사주인데 내년하고 내후년만요. 둘 중에 하나를 올인해가지고 하기는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쉬어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26년, 27년보다는 그러니까 공부는 하시는데 인강 끊고 뭐 하시는데 28년하고 29년 이후에 내가 이걸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런 사주가 공개적으로 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실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간이 강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다시 직장생활을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기도 해요. 그래 인성을 쓴다고 하면 공무원이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뭐 문화센터에서 글쓰기를 배우고 취미로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작가 생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26년에 공무원 합격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27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때 내가 돈에 욕심을 내서 제대로 번듯한 직장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번아웃이 오기가 너무 쉬워서 저는 그냥 알바하고 공부를 병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쓰기에 대한 재능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좀 약하세요. 그쵸? 인성이 좀 약하고 식상은 직장관까지 해서 혼잡이 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글을 쓴다고 하면요 사실 배워서 쓰는 게 좋아요. 배워서 문화센터에서 하다못해 무슨 소설 창작반 이런 거 6개월 과정이나 뭐 있으면 그런 거 등록하고 배운 다음에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사주가 병원년이나 정민년에 무너지기 쉬운 사주로 구분을 하죠. 번아웃이나 이런 멘탈 문제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인성을 내가 쓴다고 하면 공부, 종교, 기도, 템플스테이 그리고 이분에게는 기수련하고 참선하고요 프리다이빙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프리다이빙이 거의 명상에 가깝거든요. 물속에 하고 숨을 쉬고 들어가서 한 호흡으로 오랫동안 이제 지내는 건데 명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쩌면 좀 내년에 편재의 절이 들어오는데 이게 환경 변화를 크게 암시하거든요. 이때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사실 쉬워요. 이게 용의신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직장 변화가 긍정적인데 기구신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게 조금 힘들게 작용할 수 있어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냥 몸하고 마음이 편한 직장을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적게 일하더라도 그런 데를 들어가고 공무원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지금 혹시 이거 사주 신청하신 선생님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한 선생님께서 휴식의 개념이면 커피 바리스타는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또 제가 추천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내일 배움 카드가 아직도 있나요? 청년 내일 배움 카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요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취미 활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취미 활동. 그리고 휴식의 개념이면 커피 바리스타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물론 카페에서 막 음료 만들고 하는 거를 수로 보긴 합니다. 근데 커피라는 것 자체가 화의 기운이기도 해서 저는 이런 거는 취미 영역으로 내가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카페 경영하거나 카페 일할 때 도움이 될까 이 생각보다는 나 그냥 안 그래도 옛날부터 커피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배워볼까? 요 마인드로 접근하는 걸 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주 당사자 아니더라도 이 사주 보내주신 선생님 아니더라도 그냥 보시는 분 입장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 내년도에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오면요 음악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피커 좀 좋은 걸로 바꿔서 잠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수면 클리닉 센터? 뭐 있잖아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요. 한 20만원인가 15만원인가 내면 검사를 합니다. 막 여기저기 뭐 연결해가지고 병원에서 하루 자요. 그래서 무호흡증이 심한지 뭐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깊이 잘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잠을 깊이 못 자고 문제가 있으면 양압기라는 걸 줍니다. 코에다 끼우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끼면 잠 잘 자요. 똑같이 막 6시간, 7시간을 자도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임스님 신청하신 거 일단 이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도 내년 병원연이 좋지는 않은데 편제에서 절로 들어와서 아마 환경 변화가 좀 클 겁니다. 그거 많이 하세요? 밤에 산책하는 거. 뭐 늦은 밤 말고요. 그러니까 문텐이죠, 문텐. 선텐 말고 문텐. 음기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주니까. 그리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질을 바꿔요. 수가 약한 사주다 보니까. 그리고 초코 명리 제가 공개통변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공개통변 한 거 보시는 공부하시는 파이님들이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적은 금액이나마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고스란히 초코서당 이름으로 기부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얼마 기부했는지를 계속 정리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올렸었어요. 올해 2025년 동안 모인 금액이 지금 220만원 조금 넘거든요. 제가 이거는 12월 말에 다 모아가지고요. 여기 전태일 의료센터 그리고 우양재단, 독거노인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치료 재활 돕는 푸르메 재단, 희귀질환 아동을 돕는 여울돌, 그리고 한부모 가정,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에란원. 이 5개 중에 한 군데를 투표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모인 후원금을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후원금을 얼마 모았냐면, 얼마 냈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초코서당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후원 내역 그대로 적어놨고요. 제가 2024년도에 얼마 후원했는지 증서까지 올렸어요. 24년도에는 제가 열매나눔재단에 354만 얼마 이렇게 냈고 꿈 베이커리에 제가 사비로 200만원 냈거든요. 근데 기부금을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1,000원만 내셔도 돼요. 500원만 내셔도 돼요. 진짜. 그리고 저 올해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올해 을사년, 내년 병원년, 정미년 해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환경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기부금이 점점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선이. 그런데 막 억지로 막 내가 환경이 어려운데 막 내야지 이게 아니라 1,000원도 괜찮습니다. 정말. 네,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면 제가 후원 동참해 주신 분들 성함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투표해서 기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게끔까지 해서 증서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코 명리 중간중간에 명리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요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제가 올해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강의한 거 VOD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강의 듣고 싶으시면요 월에 11만원인데 1년 동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주명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강의 좀 안내해드리려고 짧게 홍보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남은 시간 평온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